우리 1월 3주차 위클리에 대한 해설을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운동의 법칙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결국에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그치? 이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체가 별도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게 관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은 정지에 있는 물체면 당연히 정지 관성이, 운동에 있는 물체는 운동 관성이 있는데요. 이 관성 법칙을 하면서 이분한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네요. 관성의 크기와 관성력의 크기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관성의 크기는 뭐였죠? 관성의 크기는 질량 그 자체가 됐습니다. 질량 큰 놈이 관성이 크다. 그 말은 질량 큰 놈은 속도를 줄이기도 밀리기도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바가 되겠다고요. 반면 관성력 하잖아요. 관성력 힘이에요. 그치? 그 힘은 질량과 그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걸리는 가속도의 곱에 비례되겠습니다. 이때 가속도라는 게 방향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급 출발하면 이쪽 방향 가속도 방향을 하면 우리는 뒤쪽으로 쏠리는 힘을 느껴요. 근데 실제로 나 누가 내를 밀었어요? 그건 아니죠. 이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인데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느껴지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급 출발하는 상황에서 손잡이가 버스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급 출발하니까 뒤쪽으로 쏠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속 좌표계 내에 타고 있는 사람은 왜 버스 손잡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라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뭐다? 가상적인 힘, 관성력이 되겠다고요. 원래 분명히 이쪽으로 내리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mg, 질량, mg는 무게는 있다고요. 근데 이놈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F 관성력이 걸려서 이 둘을 합한 합력과 이 실의 장력이 힘의 평형이잖아 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소개한 게 저번에 원심력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동시키는 힘은 구심력이라는 힘이에요. 근데 그 원동하고 있는 쪽에 타고 있는 사람이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힘, 원심력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접선방이 날아가요. 절대로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뒤쪽으로 튀겨나가지는 않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을 소개할 수 있겠죠. 가속도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걸리는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결국엔 질량은 반비례합니다인데 이거 F 이꼴 그냥 MA 쓰는 거죠. 우리가 다음번 수업 시간 때 해야 될 일들이 이리 와. 오늘 이거 친 거 아니면 다음 칠 거? 다음 칠 거는 저기 데스크 쌤한테 받아야 될 텐데. 내일 와서 받아. 네. 너 오늘 그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물리 없는데요. 이물리 그 뭐냐 물리 화학 다 없다 했거든요. 특강이 뭐 이씨.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게 뭡니까? 하면 작용, 반작용이죠. 힘은 항상 상호작용입니다. A가 B한테 어찌어찌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하더라는 이런 관계가 나온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물론 이 작용, 반작용과 비교해야 될 것은 힘의 평형이었죠.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했기 때문에 서로 합성할 수 없는 반면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해서 이 꼴째로 나오는 게 힘의 평형의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보기 1번부터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관성 및 관성 법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옳은 것을 고려라 했습니다. 관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운동하는 물체 속력이 빠른 속도가 크다. 관성의 크기는 어디 비한다고요? 질량에 비한다고요. 속도가 상관없어요. 얼마나 빠른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기억 얘기가 틀려버렸어요. 이거 한참 많이 낚였어. 속도가 빠른 놈이 관성이 크다? 아니죠. 질량이 큰 놈이 관성이 큰 거예요. 니은 큰 화물선은 작은 배보다 관성이 커서 이게 질량이 크다 보니까 방향을 바꾸기가 이게 바로 속도를 바꾸기가 어렵다 할 수 있죠. 이해했어요? 이건 야구에서 공을 멀리 보내려면 팔로스를 충분히 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좀 더 오랫동안 팔로스를 해야 더 빠른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관성이에요 이게? 관성이라고요? 아니죠. 이건 힘을 준 시간이 많으니까 충격량이 커져서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가 커져서 더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다. 관성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물리 문제, 뭐 꼭 물리가 아니라도 과학을 잘 풀려 국어를 잘 읽어야 된다 했잖아. 디거스의 말이 맞는지가 아니라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가능한 것을 골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관성과 상관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해됐어요? 만약 이 내가 야구공을 던지는 이 행동에 대해서 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 손을 놨는데도 지금 공은 앞으로 가려. 중간에 손을 놓으면 그 접선 방향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뭐 이런 정도면 관성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한번 던지는 것과 골프공을 한번 던지는 걸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에 야구 선수가 골프공으로 직접 던졌으면 야구공보다는 더 빨리 날아갈 것 같아요. 골프공 질량이 작으니까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더 쉬워. 야구공 질량이 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만약에 볼링공을 들고 던졌다면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더더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질량의 크기가 관성의 크기. 그래서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만약 볼링공을 내가 바로 빵 쳐려고 해. 여기 제대로 날아갈까? 그렇지 않겠지. 축구공은 질량이 작아서 좀 더 쉽게 날아가고 그런 얘기죠. 리얼 물체의 작은 알짜 미형이며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라고 쓰시겠습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이번 문제도 틀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번 문제 다 세 가지에 대해서 뉴턴 운동 법칙, 관성, 가속도 그리고 자연반정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벽을 밀니까 수영 선수도 벽을 걷다 힘을 받아서 밀려 나온다. 수영 선수가 이제 뭐 터치할 때 많이 됐지. 이거 누구예요? 당연히 작용 반작용이죠. 알겠어요? 선수가 발이 벽을 미니까 벽도 발을 밀어서 벽치게 나가 하는 이 얘기잖아요. 이건 작용 반작용이에요. 두 번째, 스케이터 선수가 결승에서 통과했습니다.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렇지 않죠. 그 운동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건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100m 달리기 결승선에서 갑자기 탁 멈췄다? 맞네? 잘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운동하는 관성이 있잖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관성에 연결했어야 됩니다. 야구공에 가하는 힘이 크다면 속력 변화가 크다. 힘이 크다면 속도의 변화, 가속도가 크다. 다는 가속도 법칙에 연결해야 되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1, 2번 정리해 주십시오. 1번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거 답이 1번은 기억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기억 고쳐야 되겠고요. 니은 질량이 큰 화물선은 관성이 커서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워. 방향 바꾸기 어려워. 맞는 말이죠. 관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디귿은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운동 충돌의
시간이 길게 해주면서 충격량을 키우니까 나중 운동량이 더 커져요 하는 말인데요. 말 자체는 맞으나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볼까요? 관성에 대한 설명이야. 옳은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정자물체는 관성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관성의 법칙할 때 이 관성, 정자물체는 정지관성을,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 관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는 걸로요. 그래서 기억 얘기는 틀렸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자와 알자 이거는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0이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워하는 내용까지 소개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번째, 관성에 의한 현상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던 공이 계속해서 등가속 운동한다. 이게 관성이야? 그냥 힘이 없는데. 그래. 등속 운동하는 놈이 계속 등속 운동한다라고 해야 되지. 등가속 운동하는 놈이 계속 등가속 하려면 계속 힘을 줘야 돼요. 관성의 물질은 뭔데? 별도 매력이 없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한 물체는 계속 운동, 그 계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해라는 거였잖아요.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죠. 이래서 등가속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힘이 필요해요. 알겠어? 글러브로 공을 받을 때 공의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커서 정지시키기 어려워요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가벼운 테니스공으로 사람들이 캐치볼 하면 쉽게 받아내는데 무거운, 조금 더 무거운 실제 야구를 하면 좀 더 받기가 어려워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글러브를 튀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관성이 커서 그런 거죠. 이해했어? 정지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버스 타고 있던 승이 뒤로 쏠린 뒤에 이거 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되겠습니까? 기억은 안 되겠습니다. 니은디가 돼야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어? 3번 정답. 3번? 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은 니은디가 하면 되는 거잖아. 야, 꼭 답을 불러줘야 됩니까? (5번) 문제 보죠. 철수가 수평인 직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을 찾고 있는데요. 1초 걸린거요. 가방의 위치가 버스인데 버스의 속도반이래요. 가방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하네요. 그지? 앞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들고 있던 가방이 갑자기 앞으로 쑥 가요 하는 거죠. 급출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니요. 급정가하고 있겠네요. 급정가하니까 가방이 앞으로 쑥 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급정가할 때 버스의 자격 합력 이용이다. 버스의 자격 합력 이용이라면 버스는 등속 직선 운동했어야 될 것입니다. 버스의 자격 힘이 합력 이용이라 등속 직선 운동했으면 가방은 그 위치 그대로 있었어야 합니다. 버스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미연 가방이 움직이는 이유? 예, 당연히 관성력이 걸리고 있는 관성원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급정가고 있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이랬습니까? 느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방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해됐어요? 물리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지구과학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구과학 1번도 학생들이 꽤 많이 낚였어요. 알프스층에서 보이는 혼의 모습이에요 라고 해놨습니다. 눈에 의해 형성된 얼음 덩어리인 빙하는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서서히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빙하의 자 밑줄 거니까 심식작용. 밑줄 거니까 심식작용이 생긴 삼각형 뿔 모양의 뾰족한 봉을 혼이라고 합니다. 해놨네요. 첫 번째, 당연히 고산지대에서 일어나죠. 두 번째, 수건, 빙하는 수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산을 깎는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고산지대를 만들어, 즉 다시 말해 습곡 산맥을 만드는 거는 지구 내부에 이제 의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침식지역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빙하를 만들려면 일단 물이 증발돼서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내리고 그게 이제 빙하로 다져지고 그 다음에 침식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구 내부의 일이죠. 침식작용입니다. 5번 고르면 안 돼요. 기억년 디귿까지 보면 안 돼요. 기억년까지만 해야 돼요. 이랬어? 되겠나? 2번도 별거 아닌데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구 각권역의 탄소 형태라는데 쇼트 이산화탄소 있대. 이건 기권이잖아요. 탄산수소이었는데 이거는 액터스 수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석회암 탄산가스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이건 당연히 솔리드 직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의 유기물의 형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는 해봤네요.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게 A 과정이죠. 기권에서 수권으로 내려오는 과정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A는 뭡니까 하면 기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에 있는 이산탄소가 수권으로 내려가는 A는 용해 과정이에요. 반면 B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B 과정은 수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올라갑니다. 수권에 있다 물에 녹아있던 이산탄소가 삐져나가나요? 이걸 우리는 용출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수업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해서 물이 뜨거워져 용해가 잘 돼, 용출이 잘 돼 하면 용출이 잘 되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더 잘 삐져나와요. 기체 용해도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특성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좀 더 비과정이 용출되는 과정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겠고 그러면 기권의 탄소량이 기권의 이산탄소량이 더더 많아지잖아. 이산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구의 기권의 이산탄소량이 더 많아지냐 일종의 양성 피드백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되고 하면 용출이 더 가속되고 지구온난화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도, 기권의 온도 변화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 쪽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만약 지구 평균이 뭐 20도, 30도 돼버리면 지금 15도인데, 그지? 다시 말하면 각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전부 다 녹는다면 엄청난 수위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죠. 결국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저지대에 많이 살고 있는데 만약 수위가 그렇게 높아지면 여기 인천성도 배 타고 다녀야 돼요. 일찍 내려가기 전에 한 3, 4층에서 엘리베이터 멈추고 이제 요트 타고 부산시 그렇죠. 이거 식물 감소 C입니까 했어요. 지금 C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6위가 이게 C라 해놨습니다. 광합성은 뭐지? 광합성 기권에서 생물권에 들어오는 이게 광합성이죠. C의 과정은 광합성하고 반대된 과정이에요. 이해됩니까?
C는 유기물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C는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두 가지를 더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을까? 사망. 사망, 썩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부패, 썩어 나간다, 부패. 이해했어? 또 하나, 타버리겠네. 3 플러스 하는 연속. 이해됐습니까? 3번 문제. 지구상에 있는 물의 순환을 그리고 물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결국에 각 권역에 있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 수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권에서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저 해양에서는요. 반면 육지는 그 반대죠. 강수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와 같다? 육지에서 바다의 유출 A양과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A의 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108 빼기 62년은 4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맞나? 그리고 증발 빼기 바다에서 증발 456 빼기 강수 409 그 차이하고도 같겠네요. 역시 46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증발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바다보다 육지가 더 크다? 바다보다 더 크지. 육지에서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빙하예요. 물이 증발해서 지표에서 대기로 에너지를 수송한다. 왜? 증발열, 기화열을 흡수하니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이 괜찮죠? 각 캠퍼스에서 희한하게 몇 명이 있어. 이 뒤에 4번, 5번을 안 푸는 학생들이 좀 나와 있어요. 뭐 뜨끔한 학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앞에만 풀고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수능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뭐 어쨌든 중요 시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이 난처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위클리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나왔어요. 4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계를 구성한 요소. 지구계를 구성한 요소는 물론 외권 외에도 기권,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이렇게 구성되고 있네요.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했대요. 많은 양의 화산재가 대기 상공까지 올라갔고요. 지구 기온이 떨어졌어요. 화산재가 태양빛을 막으니까 지상에 태양에너지가 좀 적게 도달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까요?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거는 열대 해상이라는 수권과 태풍이라는 기권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화산재의 영역이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동굴이 형성됩니다. 지하수라는 수권과 그리고 석회동굴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역시 이거하고는 안 맞네요.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황사라는 직권의 물질들이 대기 순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잖아라고 기권의 영향으로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권과 직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 하나뿐이네요. 다섯 번째, 역시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인데요. 해봤습니다. 뭐 대놓고 기권, 직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해봤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뭐 앞에서도 보겠지만 해상이라는 수권과 태풍의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B가 가에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육상식물이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하잖아 했어요. 식물이면 당연히 생물이죠. 산소 발생해서 기권의 성분을 바꾸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나가 연결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유수,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집니다. 물이면 당연히 수권이고 그게 땅의 모양을 변화시켰잖아. 침식
했잖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C가 다라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변화인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 물론 뭐 수능을 직접 당장 쳐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수능 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수능 문제가 수능 문제 전부 다 어려운 문제 다 키울 문제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것들 넘쳐나게 나와요. 알겠어? 화학하고 생명은 내가 출제하지 않아서 일단 설명할까 그냥? 아니면 뭐 1, 2, 3, 4, 5 중에서 화학 1번부터 5번 사이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 여러분 직접 얘기해 줄래요?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화학을 풀다 보니까 또는 생명을 풀다 보니까 이건 뭐 좀 이상한데? 설명이 좀 필요해 하는 문제 있을까요? 근데 시험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풀면서 아씨 못 풀겠다 생각하는 뭐 그런 문제들 없었어요? 뭐 이딴 문제가 있어 하는 문제 없었어요? 화학에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없어요? 생물에서는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제 시험지가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명에서 5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 또는 인산이에요. 오화평의 당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염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염기가 유라시라는 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의 염기라면 얘는 DNA를 구성합니까? RNA를 구성합니까? 이건 RNA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은 리보스라는 당이 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당이 리보스다가 되겠고 RNA 구성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근육 세포막을 구성한다면은 단백질 쪽을 얘기해야 되고 아미스 쪽을 얘기하는 게 더 옳겠죠. 됐어요? 설명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별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톡방에 그냥 사진 하나 툭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 다시 해드릴 테니까. 알겠어? 마치죠.